건강기념 도서관 투어 전자 강연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시리즈를 기획, 편집, 발행한 출판사 자원과 모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할 책 제목은 바로 묵자가 들려주는 겸의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이 책을 쓰신 윤모학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아주 멋지지 않으세요? 네. 그럼 교수님 인사 한 말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린이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뵈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 일부 신분한테 오히려 긴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전국의 지주도가에 돌아다니면서 서당이나 향교, 구청 이런 교양 강연을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주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니까 제가 좀 긴장이 됩니다. 강의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강의 끝날 무렵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묵자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7번까지 일어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던 시절이었어요. 이 시기가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는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겠지만 여러 주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싸우게 되면 어디를 가서 정리를 해야 될지 힘을 쓸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이 시기가 이제 춘추 전국시대에 이제 아주 극도로 이랬을 때의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무질서하게 되고 국경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힘이 세냐에 의해서 이제 상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약육강식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힘에 의해서 강자가 약자를 먹어치우는 상황을 약육강식이라고 해요. 사자성어로. 이런 직면에 처했을 때 지식인들, 좀 똑똑한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럼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게 철학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철학은 근원을 따지는 학문이고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지식을 전제하는 학문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묵자를 몰라도 좋아요. 근데 묵자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지금 이제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힘에 의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군주가 되기 위해서. 신하가 군주를 죽이는 건 다반사예요. 이게 아주 극심한 이제 부조리한 현상이었는데 이때 묵자는 어떤 주장을 한 사람이냐면 이러한 혼란은 서로 차별을 하고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 이런 구분이 있고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혼란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쟁도 가진 자들이 볼 때는 전쟁은 이길 수 있고 싸워서 뭘 얻으면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갖지 못하고 힘없는 자들한테 전쟁은 지옥이에요.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묵자라는 사람은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평등과 차별 이 내용 요약에 1번에 있는데 우리가 말이죠. 묵자라는 사람의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두 가지 점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모든 싸움과 전쟁의 원인은 차별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평등과 차별이라고 하는 것도 묵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사람들이 똑같이 나눠갖자 이걸 평등이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묵자가 말하는 평등한 사람을 겸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인공 중에 하나가 겸인데 이 묵자라는 사람은 겸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겸이라는 말의 반대는 뭐겠어요? 구별이래요. 그래서 겸은 평등이고 구별은 이제 차별을 의미하는데 무조건 평등을 요구하냐? 그렇지 않아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보장해 주는 게 묵자가 말하는 평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엄마가 나만 미워해 뭐 이런 정서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미워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사랑보다는 경제적인 의미에서 똑같이 일한 만큼 예를 들어서 똑같이 부모님 심부름을 열심히 했다면 똑같이 주는 게 묵자가 말하는 평등한 사랑입니다. 또 하나 이제 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랑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사랑하게 돼요. 이거를 자애라고 그러잖아요. 자애로울 자자를 써요. 한자로는. 그렇기 때문에 유교나 우리 그 전통 사상에서 효를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가를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식을 낳아봐야 안다고 그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고 우리 부모 엄청 사랑해 이뻐 뭐 안아주고 뽀뽀하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식을 직접 낳아서 길러보기 전까지는 우리 부모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줬는지는 알 수 없다. 이게 성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효도 타령을 하는 것뿐이지 효도가 무조건 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내팽개줘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군주와 신하 관계는 말할 나위도 없어요. 누가 먼저예요? 군주가 신하를, 어른이 아이를. 여러분들 그 전철 타고 다니면 경로석 보면 어때요? 피곤할 때 앉고 싶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보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우리 경로사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 역시 전통사상의 하나고 경로사상 또한 누가 먼저겠어요? 어른이 어린아이를 먼저 사랑할 때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존경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이 좋게 보면 한없이 좋은 거지만 나쁘게 보면 어떤 점이 안 좋을까요? 내가 여기 있는 이 학생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럼 다른 학생들이 시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학생과 다른 학생을 차별한다는 얘기가 돼요. 좀 어렵죠? 이 철학이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한 단계 넘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좋은 거지만 나쁘지만 뭐라고요? 차별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내가 우유를 좋아한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빵 안에 밥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밥이 좋아. 그러면 빵보다 밥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주 어린 꼬마도 있는데 사랑이라는 말은 누가 해도 듣기 좋고 자기가 해도 뭐 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해라는 말이. 거꾸로 말하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과 구분하고 차별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발이 묵자가 말하는 평등해라는 거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전쟁의 원인 잠깐 볼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그 중간에 철학 노트가 있습니다만 묵자는 전쟁을 해서 이겨도 손해라고 그래요. 왜 손해일까요? 이겨도 손해가 되는 이유가 뭐죠? 자기 나라도 물자가 낭비될 수가 있고 사람도 죽을 수 있고 그렇지? 예, 그것도 아주 참신한 얘기네요. 자연도 훼손될 수가 있고 근데 전쟁을 해서 이익 본 사람이 전혀 없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네. 네, 그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못하는데 보세요. 지금 이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전쟁을 해서 영토를 얻으면 그걸 뒷받침해서 경제를 또 일으킬 수 있대요. 그래서 이익이라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이익일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한테 이익이 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세상에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것은 아까 사람과 똑같아요. 이익이 된다는 건 어떤
어떤 사람에겐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반대로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긴 쪽에서, 다시 말하면 전쟁을 일으킬 때 분명히 이익이 되는 계층이 있어요. 왕이라든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무기를 만드는 회사 대표라든가 무기 공장 대표는 얼마나 좋겠어요. 무기 많이 팔아먹으니까. 그러나 묵자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대다수의 입장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쟁은 이겨도 손해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절약을 해야 하는 이유. 이것도 역시 철학노트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연관시키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지금 많이 많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1년간 4,100만 톤인가요? 연간 그 돈으로 환산하면 15조 원이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된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프리카 우간다 난민 이게 예를 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결식 아동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마 배웠을 거예요. 못 먹어서 굶주리는 북한의 어린아이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음식은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철학 문제인데 음식이 왜 필요하죠? 배고프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가슴에 손하고 생각해 보세요. 배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먹어요? 아니면은 좀 더 맛난 걸 찾기 위해서 먹어요?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좀 더 맛난 거 없나?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외식하는 거 아니죠? 네? 때로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은 먹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멋도 있어야 되고 운치도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문화라고 하는 건데. 집은 왜 본래 생겼을까요? 추위이기고 짐승이라든가 습기나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집을 우리 집은 몇 평이야? 우리 집은 몇 평이야? 이렇게 따지죠? 네. 실제 여러분들 추위, 더위, 그다음에 짐승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집에 살아요? 이게 바로 묵자가 지적하는 문제점이에요. 우리는 본래 옷을 왜 입을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추위나 더위 이런 것 때문에 입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패션 아니면 이제 나아가서 명품 한이 없어요.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 욕망이 뭘 가져오냐?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자꾸 자원을 낭비하게 돼요.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인류에게 돌아온다. 바로 우리 오존층 파괴라든가 그다음에 북극의 빙하가 얼어서 해수면이 올라간다라든가 기후의 그 이상 기온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다 어디서 비롯돼요? 인간의 절제가 아닌 무한한 자기 욕망 추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묵자는 절약을 주장해요. 굉장히 강조합니다.